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많이 뵙는 분도 계시네요. 디벨로퍼가 이렇게 고팠는지 저도 몰랐네요. 예. 디벨로퍼를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데 제가 디벨로퍼 강의는 서울에서만 7년 했습니다. 7년간.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강남에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임팩트 있게 전달할까 맨날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에 디벨로퍼를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원고를 짜도 이게 될까? 아니야. 원고를 지우고 쓰고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특강을 해본 적도 없고요. 3시간짜리. 왜냐하면 디벨로퍼를 3시간 만에 다 한다? 2시간 반 만에 다 한다? 사실 불가능한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벨로퍼.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고 오늘은 그 어떤 디벨로퍼 그래도 입문이니까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아마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벨로퍼는 시행사하고 다른 점은 아시나요? 시행사하고 디벨로퍼의 차이가 시행사는 자금 착공할 때까지 있죠. 착공하고 건설하는 걸 누군가한테 넘기는 게 시행사고 디벨로퍼는 준공까지 끝내는 게 디벨로퍼라고 해요. 시행사하고 디벨로퍼 차이가 그러니까 중공 건설까지 다 핸들링 계속 하는 거죠. 움직이면서 내가 건축을 직접 하진 않더라도 핸들링 하면서 결국 준공까지 내가 다 하는 거. 시행사는 뭐예요? 어디까지 건설사 넘긴 다음에 내가 나중에 열쇠를 받는 게 시행사고 디벨로퍼는 완전히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디벨로퍼 차이도 그만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시행사하고 디벨로퍼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달라요. 시행사는 자금 조달하고 어떤 사업만 만들고 뭐 신탁사라든지 건설사한테 넘기는 게 시행사고 디벨로퍼는 준공까지. 그러니까 디벨로퍼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준공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디벨로퍼입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많이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사용 승인을 있어요. 사용 승인이 뭐죠? 준공 난 거죠. 준공이죠. 이게 준공 날 때 이때부터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등기부가 있잖아요. 건축물회장.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죠? 일종의 중개죠. 중개 민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전은 뭘까요? 이 이전이 바로 개발이죠. 개발. 이 이전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은 이 이전은 개발.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 많이 하죠. 개발이나 분양 이거. 근데 이 이후에는 이제 중개라든지 등기부가 다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법적인 거예요. 민법.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민법이라는 것은 중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거를 이 세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디벨로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우디가 있어. 아우디 차량 있죠. 차량이 있습니다. 아우디를 우리가 차를 살 때 뭐랄까 외제차 살 때 BMW 살 때 어딜 가요? 대리점 가죠. 대리점 가서 그 차를 내가 살 때 내 차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차만 종류만 선택하는 거예요? 종류 선택하는 거죠. 그거 종류 선택하고 이제 차를 받았어. 고장나면 어딜 가요? 그때는 카센터를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센터로 가는 것이 바로 여기고요. 차를 픽하는 거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요? 차를 고르는 거지 내게 뭔지 몰라요. 여기서 내가 차를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개념이. 여기서는 뭐라고요? 차를 내가 고장났으니까 카센터로 가는 거고 여기는 그 차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재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차가 퍼진 차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좋은 차를 받을 수 있고 하자 있는 차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늘 사고를 하는 게 여기죠. 그렇죠? 이 세계가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똑같이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린다기보다 아예 이해가 안 돼. 여기는 뭐라고 해? 다 사기꾼이다 그러잖아. 다. 개념이 이렇게 잡으니까. 왜? 내가 차를 뽑았는데 퍼진 차를 받고 고장난 차를 받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분양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차 받았다는 난리 나지. 이런 뭐 민법은 형사는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여긴 형사 고소 대상이 아니에요. 이쪽은.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큰 차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여기는 이제 우리가 대리점 가는데 개발 시장에서 대리점 가는 거라면 여기는 일종의 카센터 가는 거다. 개발. 그러니까 카센터 가면 뭐예요? 우리가 다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 개발이 다른 거니까 개발 시장이라는 거, 디벨로퍼라는 것이 바로 카센터하고도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개발을 하고 먼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맞는 거고요. 요게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사람들이 여기서 봤을 때 특히 중개하신 분이나 이제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보면 많이 헷갈리는 것이 여기서는 홍보를 하던데 과장어로 홍보를 하더라. 여기는 과장어로 홍보하면 큰일 나죠? 확인 설명서 쓰고 뭐하고 쓰고 바로 뭐예요? 너 홍보 이상하게 했어? 바로 어택 하잖아요. 고소 넣고 막 형사 고소 넣고 막 다 하잖아요. 여기서는 홍보 과장할 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왜 그럴까? 조금 전에 제가 아우디라고 했잖아요. 독일에서 차가 몇 킬로 나간다고 해요. 200km 나간다 했잖아. 막 광고할 때 200km, 220km 나가고 아우토반에서 어쩌고 하죠. 근데 실제로 나간지 안 나간 내 차가 아무도 몰라. 내 차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홍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홍보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차가 200km 나간다. 바로 실승을 해보고 하면 나오잖아, 바로.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뭐라고 돼요? 이 홍보가 어느 정도 유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구분을 먼저 잘 하실 수 있어야 디벨로퍼라는 것도 개발 개념 돼 보니까 홍보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장 광고라는 것이 여기서는 먹히는 거죠. 여기하고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것만 공부를 무지하게 하잖아요. 아파트를 상가든 재개발 다 여기잖아요. 여기 공부하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디벨로퍼를 모르는 거죠. 의외로 여기 공부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가 그 디벨로퍼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차 만들어진 거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차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의외로 없어요. 왜? 폐쇄적이니까. 정보가 그들만의 리그고. 그건 또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 자기들만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의 정보, 폐쇄. 그래서 디벨로퍼라는 과정이 의외로 없습니다, 과정이. 전국적으로. 좀 이따 끝날 때 수지 분석도 얘기하겠지만 수지 분석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주관적인지 한번 좀 볼 겁니다. 이게 왜 여기 세계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에서 이렇게 낸 거구나. 차를 만드는 거. 근데 이거를 차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차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과정을 안다면 우리도 개발이든 뭐든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나 법이 어떻게 보면 엉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을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일확천금을 노리고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니까 차도 퍼진차가 나오고 고장난 차가 나오죠. 여기서. 근데 그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여기 개발 시장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까지 많이 부동산 공부하신다. 다 여기예요. 다. 여기 공부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디벨로퍼 한 번만 제대로 끝을 낸다면 물어요. 평생 먹고 살 돈을 만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발과 분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해요. 여기서 이것도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공인중개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민법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이 법이 이해를 못 하니까. 더군다나 이 법을 못하는 것이 이 검문법이라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공부하는 개념을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큰 개념 한번 저번에도 보겠습니다. 그 개념을 왜 얘기하냐면 주택법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우리가 분양받을 때 어떻게 가요? 입지 분석 하시나요? 입지 분석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서 판교가 어디 아파트 분양한다고 쳐. 우리 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해요. 거기 괜찮은 자리야. 거기 분양 받아줄 테. 그러잖아. 그게 왜? 주택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주택법 왜 했기 때문에? 주택법은 그만큼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무슨 안전장치가 있어? 보증이랑 신탁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다고요? 보증이랑 신탁을 한 게 있습니다. 보증이 뭘까요? 보증이란 것은 만약에 건설하다가 잘못됐으면 누군가 보증보험회사에서 누군가 대신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게 하는 거죠. 신탁은 뭘까요? 이제 큰 개념을 먼저 잡을 거예요. 교재는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개념을 먼저 잡고 볼게요. 신탁이라는 것은 돈을 내가 보통 시행사는 어떻게 돼요?
돈을 내가 받는데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회사에서 받아서 끝나고 나면 정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보증금 신탁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안전한 거예요? 수분양자한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이게. 수분양자. 근데 수분양자한테 안전하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법으로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주택법으로 안 하는 이유가 얘네들은 뭐예요? 보증이나 신탁이 없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돈 들어오면은 알아서 시행사가 처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빌라는 좀 이따 보고 먼저 주택법을 보겠습니다. 주택법 우리가 알아요. 거기 이제 교재 근처에 있는데 아파트는 20세대, 뭐 30세대, 뭐 20세대인데 아파트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도시형은 50세대. 그 다음에 한옥도 5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해요. 요거. 근데 이게 이제 좀 일단 개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조성을 하고 있어요. 대지조성. 이 대지조성은 뭐예요? 땅만 조성하는 거. 이건 10,000평방미터 이상은 요거 이제 주택법을 한다고 해요. 일단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가 20세대,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은 이제 30세대.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된 거는 뭐라 한다, 이게? 주택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택법으로 간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법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건 분양했죠? 도시형이 누구는 49세대 분양이에요. 똑같아. 근데 누구는 50세대 분양이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여기서는 주택법을 가기 때문에 보증하고 분양을 써야 돼요.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개발이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상품을 고를 줄 모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190세대를 짓고 싶어. 여기다가 45세대 짓고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 장미빌라 뭐 많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뭐 무슨 빌라 많죠? 여기 45세대 지었어요. 그럼 90세대죠. 그럼 무슨 법이에요? 90세대니까 주택법?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거를 장미라는 사람은 누가 받아요? A 건축주가 허가를 받아서 분양하고 개발하고, 이거는 B라는 사람이 개발해요. 그러면 서로가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법을 적용한다? 이거 주택법이 아니에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빌라가 대단지가 있어요. 대단지.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게, 빌라, 뭐 전원주택 같은 거. 전원주택이 100세대야. 이게 100세대니까 공동 30세대 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건축법인데 이건 주택, 전원주택을 주택법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 보증이나 청약 받는 거 못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양해요? 이런 거 보면 조감도는 100세대 다 그려놔. 그 다음에 항상 한다는 것이 1단지 29세대. 2단지, 뭐예요? 29세대. 3세대 넘어가면 그거니까. 3단지, 20세대. 뭐 4단지, 이렇게 짓죠. 그러니까 전원주택 같은 데 보면 항상 큰 단지인데, 먼저 뭐라고 해요? 먼저 여기서부터 개발합니다. 세대 세보면 뭐예요? 29세대까지예요. 29세대까지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법으로 하는 거죠. 건축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빌라 짓듯이 보증이나 신탁이 없어요. 근데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폼생폼사죠? 100세대 지으니까 커 보이잖아요. 근데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 개발해요. 물론 나중에 되면 그림은 나오지만 첫 시작할 때는 뭐예요? 건축법으로 진행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 해야 돼? 와, 저 단지 크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이거? 왜 안 끝날까요? 여기는 허가 착공하고 뭐 하는데 여기는 아직 허가도 안 나왔어. 허가는 나왔는데 뭐 착공도 못 해. 왜? 동시에 진행하면 뭐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보증이나 신탁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예요? 이런 거를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들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PF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업 좀 해주세요. 말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PF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신탁에서. 근데 이 대지 이렇게 저감도를 멋있게 가지고 와.
조금 더 먹게 가져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땅도 있고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거 PF가 다 돼 있으니까 분양만 하고 뭐 자금 조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와요. 이게 말이 돼? PF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PF가. 이게 PF가 아니에요. PF를 푼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한꺼번에 풀어야 돼.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 같은 게 100세대, 50세대 넓게 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건 청약 받잖아요. 청약 받는 것은 뭐라고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이 청약을 받는 것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할 때 이쪽만 하니까 공부하시니까 이 차이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주택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도 아까 요거 공동 빌라 30세대 넘어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이제 빌라가 한 300세대가 돼. 유심히 보세요. 준공날짜가 틀리지. 준공날짜가 틀려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틀립니다. 이 땅은 A라는 사람이에요. 땅 주인이. 하지만 건축주는 A 하나, B 하나, C 하나. 허가가 달라요. 허가가 달라. 아니면 연도가 다르든지. 연도가 다르게 못 가지게요. 29세대에서 딱 짓는 거야. 도시형은 몇 세대까지? 49세대까지 딱 짓고. 도시형도 빌라 있으니까 이렇게 29세대까지 딱 짓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같이 다 건축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건축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증이나 신탁이 없이 뭐만 하면 되는 거지? 개발하다가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모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먼저 됐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다 뭐라고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이거보다 작은 거는 건축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옥을 49세대까지 짓는다. 건축법이죠. 한옥을 50세대 짓는다. 그건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지가 큰 거는 다 뭘 받아야 된다? 보증과 신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죠? 이거보다 작은 건 이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건문법. 건문법 왜 했거든요? 건문법은 말 그대로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이에요.